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오랜 기간 3년 가까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얼마 전 저점 다지고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급등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상승 추세 꾸준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본전 혹은 본전에서 탈출 혹은 이제 익절 구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전히 좀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죠. 개인은 완전히 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엄청 치우친 느낌은 아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가 약간은 강한 모습이고 기관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상승세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또 좋은 뉴스가 들어오긴 했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전면 금지 장기화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200, 4600, 자, 올라가다 한번 눌립니다. 3800, 3100, 2600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3년간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고, 조정도 마찬가지로 3년간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해주면서 올해 크게 올라갑니다. 3900, 거의 400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큰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 260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크게 눌리면서 이제 16까지 떨어졌던 이제 3개년도, 그리고 올해 큰 반등으로 200대까지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전년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었지만 이제 올해 흑전하면서 59 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분기별로 실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4분기 179억에서 마이너스 27억 크게 하락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자, 올해 1분기 여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발표가 됐죠. 이제 조금 이따 이슈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영업이익 1분기에 1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쨌든 반토막 났죠. 32억에서 16억이니까 절반. 그리고 이제 2분기 5억에서 16억, 드디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기저효과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기저효과 유지가 되면서 7억에서 70억 큰 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1분기까지는 여전히 눌림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겠습니다. 자, 197 과거에 좀 높았네요. 그리고 50, 30까지 내려왔었고 최근에 다시 올라갑니다. 90, 그리고 100, 100 초반대 130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150대까지 내년 후년에는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부채 부담이 살짝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채 부담이 좀 늘어나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4, 1, 0,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면서 과거에 뭐 수익성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1 정도 플러스 전환하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수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는 향후에 물론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직 여전히 숙제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익성은 아직은 좋지 못합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작년까지 크게 놀렸다가 올해 개선되는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아쉬운 건 또 배당금이 없어요.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82배, PBR은 3.2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서는요, 일단 지금 약간의 저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나친 굉장히 뭐 큰 저평가 구간으로 보기는 애매하고 약간의 저평가, 그래서 약간은 싼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는 왔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수주한 이 기기가 고객사에 납품되는 1에서 2년의 기간 동안 매출이 나눠서 잡히기 때문에 올 1분기에는 납품 기간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좀 감소세를 보였고요. 다만 지난해 일반 수소 입찰 시장서 이제 따낸 수주 물량 납품이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은 그래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상반기엔 좀 낮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높은 이런 상저하고 우리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이걸로 오늘 간 거예요. 22%간 게 오늘 이 이슈입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는 미국에서 개최된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4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의 상품성 모델도 제시를 했는데요.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디젤 트럭 대비 친환경성, 강력한 성능, 장거리 주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운송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면서 어쨌든 두산 퓨얼셀 이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는 전력 생산 효율을 25%까지 이제 높인 임산형 연료 전지를 하반기부터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춘 제품으로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발주될 청정 수소 발전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으로 연간 1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수주와 더불어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및 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 등을 통해서 30에서 40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수주까지 일어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 관련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어서 자,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뭐 가격대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은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보유자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29,000원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레벨. 자,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조금 더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9,000원 제시를 해드렸고, 자, 보유해 나가시되 일단은 오늘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고, 과매수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50%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29,000원까지 분할로 노려보시는 전략, 분할 익절해 나가시는 전략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물리지 않으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겠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물려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라인을 하나 더 드릴 겁니다. 36,000원 라인. 자, 요 정도 되겠죠. 36,000원 라인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29,000원 밑으로 빼주시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29,000원 밑으로 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괜찮은 이제 투자 지금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과거에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뭐 65,000원에서도 충분히 여기까지도 지금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이제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사실 29,000원까지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 여기까지 못 내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36,000원까지는 36,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좀 빼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까지는 최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물리신 분들. 왜냐면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특히나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물론 이런 정책적인 거나 대외적인 이슈로서 어쨌든 테마가 좀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이 진짜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계속 이제 올라갈 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 하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진짜 반등이 이제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짜로 저는 반등을 해줄 수는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일만 좀 남았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급등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물량도 한번 나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이슈들만 좀 남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